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오늘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정시 지원 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느껴지는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실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점심에 또 무엇을 먹을까라는 사소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기도 한데 우리 학생들 이제는 또 학교와 학과에 대한 선택이 끝난 이후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 직업에 대한 선택, 이것도 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게 정말 맞는데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꼭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친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전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멘토는요. 독서로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정회일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부끄러움 많고 빚도 있고 뭐 꿈없던 청년에서 예. 독서를 통해서 꿈을 찾고 꿈을 이루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 정혜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다시 한번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친 이야기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독서로 좋은 꿈을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러니까 책을 예전에 제대로 잘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책을 다른 방식으로 접하게 되고 책에서 이제 많은 답을 찾은 거에서 꿈 찾는 법을 보고 실천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면은 그걸 또 책을 통해서 답을 찾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자 하니까 책을 그동안 2,000권 이상을 읽으셨대요. 2,000권 이상을 읽으셨는데 지금은 과연 그렇다면 책을 통해서 꿈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일단 영어 학원을 하고 있어요. 영어 학원을 하면서 또 한국 이제 성인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 왕초분들이 오셔서 영어도 늘게 되고 또 이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선생님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학생 출신 선생님이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면은 선생님이 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영어를 늘려가는 일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 또 여러 가지 막 꿈 이런 멘토링도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학원 영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제 독서 경영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그걸 독서 코칭 같은 걸 통해서 더 기업 잘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이제 교육이 아니라 이제 조금 섬길 수 있는 장소에 가서는 저희 봉사자들이랑 같이 가서 그런 책 읽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꿈을 찾고 그다음에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공부 더 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책도 이제 일단은 지금 영어학원인데 독서법 책을 두 권 써서 좀 이상해서요. 이 다음에 내년 초에 하면 이제 영어 책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뭐 그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영어를 전공하신 건 아니죠? 네, 영어는 전공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셨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준비한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정회일 작가님의 특강 백수 청년 독서로 꿈을 이루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청년 백수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환골탈퇴한 정회일 멘토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책.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곧 나의 미래다. 정회일 멘토가 알려주는 실천하는 독서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 오늘 백수 청년이셨던 분이 어떻게 독서로 이런 멋진 꿈을 이루게 되셨는지 우리 정회일 작가님의 특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꾸 백수. 네, 맞기는 맞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뭐 얘기를 하려면 해도 되는데 사실 진짜로 별거는 없어서 제가 막 되게 많이 논 것도 아니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조용하게 있던 반 구석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던 뭐 그런 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뭐 조금 얘기를 해도 되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 되게 못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정신 차려서 대학은 이제 겨우 들어를 갔어요. 이제 대학에 갔는데 저는 대학을 한 반년 정도만 다녔거든요. 이렇게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계속 휴학을 해서 근데 뭐 짧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6개월을 열심히 다녔으면은 뭐 조금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일단은 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수업을 잘 안 들었고요. 그래서 수업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기억나는 게 그냥 밥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돈 좀 집안이 일단 몇 번 망했을 때라서 돈이 없어서 이제 저는 그 학회? 동아리 거기 네, 이런 데 네, 많이 네. 갔어요. 예. 동아리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연극 동아리를 많이 갔었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연극 동아리를 많이 간 거는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연극 동아리 선배님들이 밥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은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공강이 많은 게 기억이 나요. 그 공강 시간이 저는 막 한 교시, 1교시 있고 8교시 있고 그래서 그게 학교 다닐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왜 그게 수업이 이렇게 비는지. 근데 자기가 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짜기는 짰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짜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그냥 그 짜는데 어디 갔는데 옆에다 그냥 어설프게 물어봤는데 제가 부끄러움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짜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짜세요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그 시간표를 잘못 짜서 어떻게 짜는지 몰라서 이렇게 공강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전혀 시간표도 못 짰었고 그다음에 학점이 저는 아마 1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쁜 점수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잘 받았던 분들 보면 4점이라고 그러던데 네. 전 이제 고등학교는 100점 만점이니까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알고 보니까는 네. 4점 몇 점인가가 좋은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저의 대학교 초년 시절에 어떤 레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말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그래도 대학교를 못 갈 줄 알았는데 갔다고 아버지가 뭐 대학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를 선물을 해주셔서 책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이 막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뭐 아버지 저 무시하시냐고 내가 이런 것도 못 들 것 같냐고 대학생활 내가 못 할 것 같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내온 내용들은 지금 이제 제가 독서법을 아는 제가 말하는 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통 책을 잘 못 읽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뻔한 내용들, 뭐 시간은 소중하다, 많은 경험을 해라, 선배와 좋은 시간을 막 가져라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표도 못 짜고 뭐 활용도 못 하면서 사실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배워야 될 내용인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보고 화를 내고 막 이런 거 뭐 나 책 사주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폭이 그냥 중고등학교 친구 어른이라고 해봤자 부모님이나 친척 이 정도니까는 근데 그분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객관적인 얘기를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혼내봤자 맨날 이미 친숙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거를 봐도 책을 보거나 사람을 봐도 못 배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절을 이제 대학 초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는 반년 다니다가 제가 공부에 뜻도 없었고 부모님이 이제 집 돈이 힘들어서 야, 휴학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저도 아싸리 아싸해서 예. 네, 뭐 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 알만하는 거지 사실 꿈을 찾지는 않죠. 뭐 보통 많이 그렇게 하진 않나? 저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안 가는 즐거움에 휴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백수로 계속 이제 지내는 거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지고 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조금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약을 먹었던 게 있어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인데 이게 실제로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그 겉에 상처만 막아주는 이런 약이 아닌 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오래 먹었던 것 때문에 이제 좀 부작용이 심해진 게 있어서 그걸 약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고 하길래 약을 이제 끊게 됐어요. 네. 그런 때가 이제 휴학 조금 지나와서 그때였는데 그래서 약을 끊고 나니까는 제가 7년 먹었던 그 나쁜 약으로 눌러뒀던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진물이 나고 그래서 막 2년 3년 동안을 완전히 정말 괴물처럼 보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 거울도 못 보고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가족만 만나고
가족만 만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계속 보내면서 그런 세월 사람들이랑 못 만나고 그냥 집에서만 있던 시간이 이제 한 4, 5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제 몸을 추스릴 정도가 되고 다니면서 이제 뭔가 약간 생각을 시작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 너무 많이 아팠을 때는 살려는 의지만 생각하느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하고 나니까 이제 불만이 생각되고 막 좀 살만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건지 막 그런 것도 하는 상태에서 책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뭐 힘든 상황에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중에서 저도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책들이 그런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는 이제 이승복 씨라고 해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해서 올림픽 선수 이렇게 준비하셔서 체조를 하다가 목으로 딱 떨어져서 네네. 전신마비돼서 그거를 얘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 게 이겨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책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책을 봐도 뭐 나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했었는가 하는 책에서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이야기가 딴 사람의 아니라 나랑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나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조금 배우려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읽어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에 관한 책도 읽어 나가고 인생에 관한 책, 그다음에 맨날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는 시간 관리에 관한 책, 그다음에 뭐 꿈,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할지 모르니까 대화 가는 책, 뭐 이런 거 나가면서 책을 이제 읽어 나가고 배우기를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꿈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는 어떤 분이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정말 돈을 벌 수 있나요? 아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면 그 질문을 하는 분이 그런 질문을 주위에다 한다면 보통 답이 나오는 게 그게 힘들어 현실과는 달라 뭐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뭐 돈을 벌어 그런 뭐 식으로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변화가 잘 안 나올 텐데 저는 책을 통해서 저도 그것만으로 좀 약했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돈이 되지? 근데 책을 이제 짧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제 사실 몇 년 동안 몇백 권을 읽으면서 찾은 거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다음에 잘하는 일을 해라. 두 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남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해라. 이 세 가지 문장을 저는 세 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은 그 대가로 이제 돈이 올 수도 있고 감사가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일 이런 걸 찾아내면서 이제 그 꿈찾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찾아낸 게 뭐 독서랑 영화랑 처음에는 막 쌍절곤 뭐 개싸움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의미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추려 나간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을 더 재밌게 읽어 나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영어 공부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어떤 영어를 가르치려는 이런 꿈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지하철에서 원서를 읽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길래 그 원서 읽는 척을 하려고 그냥 한 거였어요. 그냥 재미가 나니까 네네.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원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처음에는 그냥 폼을 내기 위해서 읽었는데 읽는 게 아니라 읽는 척을 했는데 네.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영어 공부법들 책을 읽은 거예요. 한국 성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한 분들이 답을 찾아낸 게 그 어려서 간 사람들은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거라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통하면서 영어를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 막 이런 문구를 어디서 듣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데 내가 가르치려면 오늘 가르칠 걸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도전을 하는 거죠. 최소한 오늘 가르칠 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어 공부법과 강의법과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니까 점점 이제 효과가 좋아지고 저도 영어도 잘하게 되고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차리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책이 들어가고 멘토를 만나고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 꿈은 이제 영어를 처음에 힘든 거는 이제 되게 무시나 이런 비난 같은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영어 전공이요? 아니요. 뭐 외국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럼 뭐 영어 잘하시죠? 아니 별로 몇 개월 공부했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막 뭐야 뭐 이러고 사기꾼 아니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되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이 원어민 실력이 아닌 걸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해외파 출신보다는 영어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 이런 부분이랑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되더라고.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은 나만큼 한국 사람 영어 왕초보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미치고 막 한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찾고 온리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찾아낸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게 되다 보니까는 그때는 그렇게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이미 제가 학생들을 영어 강사로 만들고 있고 여러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약간 씁쓸하기도 한 부분인데 그 왕초보분들이 한국인들이 오셔서 나도 왜 영어 강사 시켜주지 안 시켜주냐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들을 때 좀 또 아까 그 얘기랑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뭐 약간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이런 온영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영어 잘하게 알려줬겠다 이런 제가 처음 가진 꿈이었거든요. 이게 2009년에 생긴 거라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영어를 알려주는 걸 해야겠다. 그다음에 꿈 찾는 것도 해줘야겠다. 내가 꿈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해줘야겠다. 그다음에 제가 빚이 사실 제 빚은 아니고 이제 부모님 빚인데 뭐 같이 갚아 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가난의 대물림도 끊어줘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면서 그런 노하우를 책으로도 쓰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많이 듣는 감사한 얘기인데요. 제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건강을 떠나서 부끄러움 때문에 또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2005년, 6년쯤에. 조금 세상에 이제 살만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부끄럼 타고 맨날 바닥 보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게 내가 너무 밉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약간 온리원 그런 개념으로 온리원 나중에 이따가 기회 되면 발음 제대로. 네. 그것도 좀 쑥스러워서 옛날에. 네. 그래서 그 개념이 돼서 원래 말 좀 잘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건 쉽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용기를 내면은 처음에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사실 있었고요. 강의 끝나고 나면은 말도 이렇게 못하면서 자꾸 강의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제가 건넬 수 있는 내용을 건네다 보면 누군가 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 2,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내용이 그런 메일이나 직접 와서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강의하는 걸 보고 누가 이렇게 말을 떼떼떼떼 강사가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심이 느껴져서 저렇게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 저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이런 내용을 그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주변에서 볼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자신에게 인생에 접목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그걸 실천해가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혜일 작가님 지금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조차도 굉장히 멋지세요. 근데 궁금한 게요. 여러 가지 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뭐 앞서 온리원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은 많이 받는데요. 네. 아까 이렇게 이제 이때 이 뒷부분에 독서법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책을 제가 정말 좋아서 예를 들면 정말 좋고 도움이 많이 돼서 몇십 번 이상 읽은 책들이 저는 여러 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책들을 혼자 봤어요, 혼자. 왜냐면 나만 알고 싶어서, 나만 잘 되려고. 그래서 막 숨기고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책을 많이 보면서, 이제 자기화라고 하죠. 좀 내가 실천을 많이 하고,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책을 선물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몇십 권을 선물해도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런 거랑 이제 독서법 책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것은 어떤 책을 분야도 중요하지만은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인생 영향을 준 책을 물으시면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책을 읽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또 그분의 자기 마음이 얼마나 배우고 싶으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작가님 말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앞으로의 강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정회일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는 정회일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진전성이 있어서 저는 옆에서 굉장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네네. 어떻게 책 읽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책을 읽었기에 가능했을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인생을 바꾸는 책 읽는 방법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계속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읽을 때 더 변화가 잘 나오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또 다른 분들도 책을 안 읽는 분도 많지만 읽기로 말하면은 또 몇천 권 이상 읽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또 차이가 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2009년 말쯤에 이제 독서법 책이 있는 걸 제가 그때 또 처음 알았어요. 책을 읽기 시작한 게 2005년이고 제가 책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제 무지를 깨는 거죠. 뭐 깨게 된 거죠. 독서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책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만든 거였는데요. 독서의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임의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평하는 독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저도 책을 출판사 관계자분들이랑 내긴 했지만 보통 출판사 관계자분들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평만 하는 분들에서 뭐 이 책은 뭐 편집이 별로야, 뭐 글쓰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저자는 뭐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막 이런 평가하는 독서. 그러면은 순간 자기는 기분은 좋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평가를 하면서 나는 잠깐 잘났다고 느껴지면은 사실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는 하나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서는 이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스스로만 잠깐 좋은 독서고 그 다음 독서가 이제 보통 우리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독서인데 이제 보는 독서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은 그냥 읽고 나면 끝나는 거. 글씨만 읽고 나면 보는. 그냥 끝. 네, 재밌었다 끝. 끝나고서 내 인생이 하나도 안 변하는 그런 독서이고요. 그다음에 3단계 독서가 이제 아는 독서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는 책 이제 과학 잡지 같은 걸 읽고 공룡 이름 외워서 애들한테 자랑하고 물어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거를 막 잘하는 책하고 이렇게 자랑하려면 내가 이 책 내용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는 건데 외워서 잘난 척해서 그때는 제 아는 독서가 3단계 독서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보통 잘난 척을 하기 위한 이런 독서라고 설명을 드려서 강의하는 분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주로 내용을 잘 알아서 전달. 예를 들면 독서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3단계 독서라고 하면은 책을 이렇게 읽으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설명한다면 제가 3단계 독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책을 이렇게 해서 많이 읽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단계로 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4단계는 책의 내용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거. 책이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를 이걸 알았으면은 실천해서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독서를 4단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많이 그 백수 청년 막 이런 자신감 없던 이런 청년에서 성장이 되었던 거고, 5단계 독서는 이제 차기 읽고 실천한 내용을 더 많이 깨닫고 나누고 서로 내용도 막 창조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거를 저한테도 정의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과학 잡지 읽고 잘난 척했던 독서는 아는 독서가 될 거고. 지금도 저 말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교 때 제가 그 대학 생활 잘하는 법 이런 책을 보고 이런 책 뭘 봐요 이런 거 나도 이런 그거는 오히려 1번이죠. 1번. 네. 제 정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최소한 대학 생활 잘하는 법을 알기라도 하면 그거를 알려줄 수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못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5단계를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설명들을 이제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책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이런 비유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실제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책을 볼 때도 좋은 문구들이 막 있잖아요. 뭐 인생은 소중하다.
뭐 아니면은 누가 책을 읽고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책을 읽고 성장을 했는데 나는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네. 어떻게 해야지 성장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지 되는데 누가 책을 읽고 성장했다 그러면 아유 잘났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그냥 거울을 봐버리고 많은 이런 것처럼 해서 책은 마음의 거울 이런 설명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책이 좋다는 걸 저는 이미 깨닫고 실천대에서 변화를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예 직업 자체가 제 업 자체가 책 읽는 게 좋다는 거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아직 어떤 싸우는 게 없을 때는 이런 걸 권해드리면은 되게 많은 화살 반대의 얘기가 있었어요. 너나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 나왔어서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하면서 아, 왜 자꾸 사람들이 안다고 말할까? 아는 게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들이 아, 실제로 제가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은 인생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삶이 유한하구나.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그다음에 시간이 소중한 거구나. 그다음에 공부법도 배우면 잘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막 여러 가지 건강책도 읽으면서 살림요기 책을 막 10권 정도 읽고 나면은 산을 갔을 때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이래서 살림요기 좋구나. 그다음에 먹는 방법, 씻는 방법 책도 막 10권 이상 읽었거든요. 막 씹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즐기면서 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걸 읽었을 때 되게 다르잖아요. 그럼 아, 야식을 왜 안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많이 읽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땐 밥을 안 먹었는데 아프고 나니까는 막 식욕이 막 너무 이렇게 식탐이죠. 그게 생겨가지고 막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배부른데도.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또 고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막 소식하는 법 이런 책도 많이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는 거기서 또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야식을 하면 안 좋은지, 왜 소식이 몸에 좋은지, 그런 거를, 그러면은 소식이 좋다는 말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이러면 소식이 좋은 이유를 아세요? 뭐 이런 거로 하면 보통 안다고 말할 거고 아니면 원래 많이 하는 얘기는 제가 세종대왕 아세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럼 세종대왕 아세요? 그럼 보통 알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그 마음씨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라는데 물어본다든지 그럼 세종대왕님이 아침에 주로 하셨던 일이 뭔지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여쭤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처음 뵀지만은 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알려면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렇죠. 식사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인데 우리는 세종대왕 알아 들어봤어. 아 정일 책 들어봤는데 그래서 들은 것과 단순히 들은 것과 본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소중한 이유, 인생이 소중한 이유. 뭐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사실 잘 모르죠.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독서를 하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지 왜 좋은지 내가 실천해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독서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책이 조금 더 좋은 책도 있고 조금 덜 좋은 책도 있지만은 어떤 책을 하더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하면은 거기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배우는 게 달라지고 그전엔 주로 흠집을 찾고 뭐 비평하고 내가 더 잘났네라는 거면은 점점 배워지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서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계속 롤모델이나 인생 목표나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올해 작년이랑도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 이제 인물에 관한 책들을 이제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냥 기존에 처음에는 되게 좁은 시야로 본 거죠. 시간 관리 잘하는 법, 뭐 자기 관리 잘하는 법, 열심히 사는 법 이런 걸 봤으면은 그건 되게 짧은 시각이니까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인생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그런 독서를 좀 위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요즘에도 접하고 아니면 되게 큰 기업을 이뤄낸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똑같이 책을 읽고 비평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열심히 그냥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미래에셋 회장님인 박현주 회장님도 독서가로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랜드 창업자도 똑같고 그다음에 교보생명 교보붕고 신용호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다 독서로 다 실제로 독서를 많이 해서 읽어내신 거고 그다음에 외국 분으로도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책 읽고 실천하지 비평 안 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막 되게 부자이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걸 유명하시는데 보면은 다 그런 얘기 나와요. 돈 버는 법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뭐 하는 법을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막 배워낼 걸 찾아내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막 되게 유명하신 위인분들 막 세종대왕님도 그렇고 정조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율곡이 선생님 다들 책 읽고 배우지 비평하는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요즘에 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사실은 상담받고 대학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되게 저는 사실은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걸 또 얘기를 해드리면요. 그래서 사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까 온리원 그런 개념을 잘 접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가는 것도 좋고 물론 학생이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는 그건 사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물론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좋은 소리를 하겠지만은 그 대학교에 가는 사람 매년 몇백 명 나오고 몇천 명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저런 문구가 되게 많이 이거는 또 2009년쯤에 와닿던 문구인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될 종신형에 처해진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 크기가 적고 큰 그림을 못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면접 보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다른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좋은 대학교가 부러웠었는데 와도 그냥 학력만 좋고 공부만 많이 했지 뭐는 인사를 잘 못한다던가 소통이 약하다던가 도전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을 시켜도 자꾸 아는 것만 많고 잘하는 것만 많이 하지 일을 실제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런 롤모델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조금 더 이게 뭐 지금 시험 치르신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보실 텐데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중고등학교도 이제 독서 교육도 나가고 대학생들 멘토링도 하지만은 얘기를 해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얘기를 다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네. 경험이 중요하다. 멘토를 만나러 들어도 아유 지금 학점 받아야 되는데 다들 이런 소리를 하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 친구들도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면접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회에 나가는데 어떤 거기서 차이가 나온다 이걸 하기 전에는 이 문구만 들은 거지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언을 많이 들어서 뭐 그러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성장이 안 되고 그냥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뭐 좋은 학교에 학력이 좋은 학교에 갔다면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안 알려진 학교에 갔다면은 그걸로 그냥 좌절을 하고 막 인생 실패했다고 자살하게 되거나 훨씬 큰 그림이 많이 있고 책을 보다 보면 링컨 대통령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나오다 말았나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옛날 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대학교 가다가 말았고 저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는 계속 접해요. 저는 지금 꿈과 현실이 구분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꿈꾸던 현상이 꿈꾸던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력이 없거나 뭐 없고 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이 뭐 다들 뭐 건강이 안 되거나 돈이 없거나 뭐를 말을 못 하거나 그런데도 자기가 꿈을 가지고 의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다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오게 돼서 당연히 부자도 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의미 있고 재밌고 계속 행복해진 삶이 나오는데 이런 문구를 말을 해도 처음에 책을 안 읽으면은 책을 안 읽거나 아니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잘 안 들어오니까는 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똑똑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에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책 읽는 방법에 설명을 드렸고 네. 이상적인 롤모델로 주위에 어떤 보통 고등학생 분들이면 주위에 멘토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여기도 네.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네. 선생님 뭐 교수님 아니면은 네. 뭐 대기업 뭐 좀 많이 좋아하시니까 대기업 선배님들 좀 있던데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회장님이나 아까 그런 말씀드린 나라를 살린 분들 이런 하면은 좀 스케일이 많이 다르고 훨씬 더 이상적인 네.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조금 생각하기에 저도 요즘에 큰 기업가 분들 책을 보면서 생각하면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도 나긴 하지만은 그 불가능한 것 자체가 그게 꿈이란 얘기고 제가 도전을 해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꿈을 크게 가진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미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꿈을 크게 그런 되게 멋있는 롤모델 혹시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롤모델이 없으면은 조합해서 예를 들면 여자 롤모델은 어떻게 아직 많이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해요. 주로 남자 위주 사회로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런 좋은 점을 하셔서 여자분이 또 술모델 스스로 멋있는 롤모델이 되는 걸 꿈으로 해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위에 오는 분들한테 계속 그런 작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좋고
이쁜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이 방송을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읽는 만큼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에디슨이나 링컨이나 다 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시 원서 접수 대부분 학교들이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한테 이제 추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읽으면 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생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위인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인전 같은 게 저도 어렸을 때 뭐 잠깐 읽은 게 심심해서 읽은 게 있었는데, 그게 위인전이 옛날에 만들어진 위인전들은 어려서부터 되게 특출했고 막 헌칠한 외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자존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위인전들은 아닌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했던 그걸 똑같은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책 만드는 쪽에서 이제 생각을 바뀌신 거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걸 보면 큰 그림에도 도움 될 것 같고,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좀 어떤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알려지신 분들 요즘에 책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만만 조금 그래도 할만하지. 당하기 쉬운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걸 봐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독서법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도 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되게 솔직하게 항상 정직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쓴 책이 별로면은 절대로 추천 안 할 거인데 독서천재 홍대리 이거는 뒤에 그 초보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뒤에 제가 직접 읽은 2,000권 책 중에서 100권 그때 추리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고 나서 아팠거든요. 2,000권 중에서 100권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적어서 놔뒀어요. 그래서 그거 꼭 읽어보시고 리스트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책인데 읽어야 산다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거를 이제 아까 내용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100권 좋다고 추천을 해드려도 그 책을 이거 좋아, 알아, 이렇게 나가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넣은 게 이제 읽어야 산다에서 제 스토리와 그런 독서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롤모델 부분에서 세계 명문가의 독서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보면은 말 그대로 워렌 버핏이나 유명한 분들, 카네기가, 그다음에 율곡이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독서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명문가들이 있잖아요. 정치가가 많이 나오거나,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의 독서교육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은, 그냥, 현 시대에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더 큰 그림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보셔도 좋겠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롤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라고 해서 요즘 세대는 아니긴 해요. 이제 약간 좀 옛날 책이긴 한데 이분도 그 학력 없이 이렇게 막 고생하고 하시다가 딱 그냥 제목이 그냥 그 느낌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무시당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이렇게 막 상 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보시면 좋겠고 또 계속 책은 추천할 끝도 없어서 꿈을 이루어지는 코끼리라는 책도요. 이거는 이제 일본 책 번역서인데 되게 재밌어요. 자기 관리 이런 해주는 책인데 코끼리라는 재밌는 캐릭터가 나와서 너 잘하고 싶니? 잘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해봐. 이상한 이렇게 재밌는 미션 같은 걸 막 줘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책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하고 싶어요. 명심보감이라는 책도 이것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다시 이렇게 해서 추천해드리면서 정리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맨 앞에 보면은 이제 맨 명심보감 앞에 나오면은 착하게 살면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쁘게 살면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기업에서 강의를 갔었는데 어떤 거기에 되게 임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심보감 제가 책 추천해달라서 명심보감을 추천했더니 그 책 별로 재미없더라고. 다 쉽다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름은 말 안 했으니까 보는 독서나 이런 독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이게 있으면은 그럼 나는 오늘 착한 일을 했는가?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똑같이 화를 냈는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런 걸 했는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실천하는 독서이고 계속 나가는 독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심보감은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서 되게 쉬운 내용으로 말 그대로 쉽다는 내용이 쉬워서 그냥 쉽다는 내용이 아니라 네,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침마다 보시면은 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아주 기초로 좋은 독서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혜일 작가님의 얘기가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책 한 권 읽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의미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애쓰시다 보면 책 한 권 읽어내는 거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엔 말 그대로 저도 그랬고 책을 읽고 싶어서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주로 처음에는 이제 재미를 읽거나 심심해서 읽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 명문가의 독서교 이런 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막 어려운 얘기 나오고 막 책 막 이상한 어려운 책 나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거는 처음에는 그래서 쉬운 책이나 관심 가는 책, 뭐 실용서적, 뭐 여행서적, 맛집 여행, 막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술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림 나오고 그러면 그냥 읽어보고 한번 맛집 그냥 가보는 거여서 진짜 맛있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관을 잡아서 가면서 이제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음식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여행에 더 재밌는 분도 있을 거고, 영어 공부에 관심 생기는 분도 있을 거고, 독서법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저도 처음에 꿈 찾는 과정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부끄럼 많고 막 내성적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냥 성격 고쳐주는 환경 막 이런 것도 막 있거든요. 막 발성학원, 응면학원 막 이런 데도 가면은 가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더 관심사가 생기고 더 많은 게 보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책을 보게 되면은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번 주에 봤던 문구인데 너무 좋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고전에서 어디서 읽었는데 막 이거는 연결이 안 되나? 되게 오늘 오다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맞네요. 네. 그러면 마음이 생기면은 그게 책이 점점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직 아는 게 없고 경험한 게 없고 그다음에 어떤 아까 꿈 찾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꿈이 찾는 게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 딴 생각 나고 있다가 사과 먹어야지 게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시면 알겠습니다. 처음 책 읽는 것 어록이시네요. 오늘 여러 가지 어록을 남겨주고 가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힘든 시기 마치고 이 시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었던 분들 책을 한번 집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 백수청년 독서로 꿈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정혜일 작가님의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아니,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시작하기 전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나니까 참 사랑스러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송년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내일은 비보이를 사랑한 발리네나 이창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멋진 이야기 남겨주신 정혜일 작가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소년은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릴 멘토들의 주옥 같은 이야기 내일도 함께 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